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교육학 예상문제 유추해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교육 사회 파트와 교육 평가 파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매겼지만 물론 이 순위는 저희 주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1번부터 4번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냐, 뭐 교육평가나 행정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가, 행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사회 파트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올 것 같다는 거지, 이게 뭐 반드시 나오니까 이것만 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매겨본 거, 또 어쩔 수 없이 나의 의미대로 해본 거지만 각 파트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평가나 행정 파트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교육 심리나 사회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려있는 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 교육의 평등을 기하기 위한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거주지, 인종, 민족 등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깊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교육 사회 파트에서 교육 평등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없는지, 이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지, 그리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사회는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근데 물론 나올 확률이 좀 적긴 합니다. 교육 사회가 나와버리면 이제 사회교육과 임용생들의 어떤 변별력의 어떤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고 한 가지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적은 글이 아니라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빨간색 부분은 제 생각에 담긴 겁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한 교과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평등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조건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그 다음 또 쭉 나오다가 여기 읽어보시면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고용상 학력 차별 및 과도한 학력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 전반 고학력화 인해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고 현장 산업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과도한 학력 상승 문제를 명확히 지금 딱 직접적으로 뚫어서 얘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통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에 담겨 있으면 이 교육 사회 파트에서 평등 파트와 학력 상승 파트는 누구보다 더 필수적으로 죄송합니다. 어떠한 그 목록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예시를 들어온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도를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사회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은 학교 교육의 기능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기능이 나왔죠. 예를 들면 뭐 문화유산을 전달해 준다든지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회화 기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능력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고 청소년 비행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다 나왔던 게 아니라 이 청소년 비행 문제 중에서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든지 낙인 이론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비행 문제도 나왔긴 했지만 다른 부분들이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왔던 번 딱 2번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뭐가 있어요? 이거 문화실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그 학업 격차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를 문학 실조론 관점에서 설명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조론, 청소년 비행 문제, 학교 교육 기능 딱 봐도 교육 사회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파트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교육 사회에서 봐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럼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게 있겠죠.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중요한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화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서는 솔직히 교육 심리가 죄송합니다. 교육 사회 파트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육 사회 파트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뭐 동등한 빈도수로 출제가 되고 있었다면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적이 횟수가 좀 많이 적었고, 그리고 나왔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 교육학 내용으로 쓸 수 있게끔 뭔가 정제화돼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채점하기도 용이했고, 그 다음에 교육학 그 기출문제, 즉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다뤄졌고,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이 나아가야 될 이제 추세, 그런 부분들과 연관돼서도 나올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사회 파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정리하고 보시고, 이 부분들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교육 파트는 기능론부터 갈등론, 뭐 생존 전략, 신규교육 사회학, 과잉학력 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그리고 교육과 평등, 성취,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뱅크스 다문화 평생교육, 대안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르켐의 사회학, 그다음 맥닐의 방어조 수업,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 연구, 교육과 평등, 그다음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이 부분들이 나올 확률이 좀 높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인적 자본론, 의식화 교육, 그 다음에 기술 기능 이론, 사회 통제 이론, 이건 청소년 비행 문제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 자본들, 보울스와 긴티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왜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많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